그럴 때 은행 업무나 병원 다녀오기도 편하다는 거. 그래서 이것도 장점. 안녕하세요, 랑이 언니입니다. 오늘은 프리랜서 생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. 우선 안 좋은 얘기를 먼저 듣고 좋은 얘기를 들으면 영상을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안 좋은 얘기부터 해볼게요. 먼저 첫 번째, 고정급이 없다. 고정적인 지출은 언제나 있죠. 예를 들면 핸드폰 요금, 보험료, 교통비 같은 매달 있는 지출들이 있잖아요. 근데 반면에 작업이나 프로젝트는 매달 고정적으로 있기가 힘들거든요. 물론 일이 몰릴 때는 정신 못 차리게 바빠요. 그래서 일이 없을 때는 또 조만간 몰릴 텐데 뭔 걱정이야 라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그 여유를 즐기려고 노력하는 편인데, 그래도 그런 마음가짐과 별개로 고정 지출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종종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친구들이 부럽기도 해요. 그리고 두 번째, 정해진 퇴근 시간이 없다. 이건 반대로 생각하면 6시보다 일찍 일이 마무리되는 경우에는 일찍 접고 나가서 놀 수 있다는 장점이 되기도 해요. 하지만 반대로 6시 넘어 수정 요청이 들어오거나 상담 요청이 들어오면 다시 책상에 앉아 일을 진행하기도 하고, 다음날 오전까지 급하게 일을 맡겨주시면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밤 늦게까지 작업하는 경우도 생깁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항상 일에 매여 있다. 항상 일에 매여 있다는 의미가 쉬는 날에 구분 없이 작업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. 저 같은 경우는 고정 거래처 몇 개 빼고는 대부분 재능 마켓을 통해서 단발성으로 만나게 되는 의뢰인분들이 더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일과 별개로 항상 저를 홍보하고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틈틈이 연구해요.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도 최신 걸로 업데이트를 계속해야 하고, 매출이 좋지 않은 날에는 영업 차원에서 먼저 제시할 수 있는 디자인 제안서를 다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매일 구직 활동을 하고 매일 회사 담당자들에게 면접을 보는 듯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런 일들을 봤을 때 저는 항상 일에 매여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네 번째,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없다. 제가 올해에는 그래도 고정 거래처들이 생기면서 거래처들 휴가 기간을 대충 파악할 수 있게 되어서 이번 7월에 세부로 여행을 다녀왔는데요. 정말 좋더라고요. 이렇게 운이 좋게 거래처들 휴가가 비슷한 시기에 맞물려 있어서 작업 비수기가 확실하게 생기는 경우에는 여차저차 저도 그 시기에 여행을 갈 수가 있어요. 그렇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프리랜서 생활을 막 시작하기도 했고, 저는 한 번도 정규직 경험이 없는 순도 100%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작년 한 해는 잔뜩 쫄아 있었던 상태였어요. 그래서 거래처들 휴가 기간도 파악이 안 돼 있었고, 언제 일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휴가를 못 갔거든요. 괜히 쉬러 간다고 일을 거절했다가 평생 쉬게 되는 상황이 될까봐 엄청 불안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때 연차와 월차를 사용할 수 있는 회사원 친구들이 부러웠어요. 다섯 번째, 인정받기 위해 혹은 가치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긴장해야 한다. 계약사상에서 프리랜서는 언제나 을이에요. 을이 갑질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내가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. 예전에 제가 유튜버 해피세아님의 영상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명언이라고 생각이 되었던 게, 갑 같은 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남보다 싸던가, 남보다 착하던가, 남보다 잘하던가,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시더라고요. 사실 가격을 가지고 경쟁하는 건 디자인 업계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미 형성된 가격을 하향 평준화 시킨다거나 가격을 파괴시킬 생각은 없기 때문에 항상 남보다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상담을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, 남보다 클라이언트 입맛에 잘 맞는 디자인을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직 2년 차지만 이렇게 형성된 저의 이미지나 제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신경 쓰고 긴장되어 있는 상태예요. 아무래도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프리랜서로서 능력을 매일 입증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겠죠? 단점 여섯 번째, 동료나 사수가 없다. 저 같은 경우는 회사 생활을 해본 적은 없지만 학교 다닐 때 떠올려보면 주변 친구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서로 피드백해주면서 작업 능률이 오를 때가 많았거든요. 프리랜서는 홀로 일하기 때문에 외롭기도 하고,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, 이 작업물이 어떤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사람이 없고, 그리고 어떠한 개념이나 견해를 나눌 동료가 없어서 생각의 폭이 좁아진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되도록 많은 자료를 끊임없이 찾아보고 간만에 친구들 만나면 그 친구들의 생각을 많이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해요. 이 밖에도 단점으로는 휴가비나 퇴직금이 없다, 그리고 4대 보험이 안 된다는 것들이 뭐 있겠죠.
자, 이제 드디어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. 첫 번째 장점.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다. 저는 아침형 인간은 못 돼요. 그래서 10시쯤에 눈을 뜨자마자 양치랑 세수만 하고 바로 앉아서 일을 시작하고 엉덩이는 또 무거운 타입이라 그냥 그 상태로 쭉 일을 하는 편입니다. 저처럼 아침 6시, 7시에 일어나서 귀찮은 화장을 하고 지옥철을 타기가 싫다는 분들은 프리랜서 생활이 잘 맞을 수도 있어요. 저는 이렇게 하루하루 업무 스케줄을 제가 짤 수 있으니까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. 두 번째, 직장 내에 인간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없다. 사실 회사 생활을 하면 업무 때문에 힘든 것보다도 언제나 사람 때문에 그리고 인간관계 때문에 골머리 앓는 경우가 더 빈번하잖아요. 모든 구성원이 다 같이 마음이 맞고 성격이 맞기도 쉬운 일이 아니고 직장 내 인간관계나 집단 생활로부터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없다는 게 큰 장점 같아요. 그리고 세 번째,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. 일단 저는 모니터를 듀얼로 이용하는 게 편하다 보니까 거의 재택근무 형태로 제 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. 너무 적적하다 싶으면 근처의 카페에 간단하게 노트북이랑 마우스만 들고 나가서 일을 하기도 해요. 아까 단점에서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행지에 가서 일을 하겠다. 그렇게라도 여행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행지에 가서 일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. 실제로 노트북과 마우스만 챙겨서 여행지에 가서 놀고 밤늦게 작업하다가 잔 경험이 있습니다. 이걸 디지털 노마지라고도 요즘 부르더라고요. 네 번째, 휴가와 시간 사용이 자유롭다. 이 부분은 아까 단점에서 제가 분명히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없어요 라고 해놓고 시간이 자유롭다는 게 무슨 소리냐 싶으실 텐데요. 통상적으로 회사원들이 많이 휴가를 떠나는 휴가철에는 나도 공식적으로 휴가 때리고 놀러 가고 싶다. 싶기도 하지만 거래처들마다 상품 런칭 시기나 휴가 시기들을 눈치껏 봐가면서 비수기 때 잠깐씩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요. 이렇게 눈치껏 조금씩 놀러 다녔던 거 생각하면 사실 저는 무지 많이 놀러 다녔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. 그리고 마감 날짜만 잘 지키면 되다 보니까 시간 사용이 자유롭거든요. 그래서 밤에 마저 해야지 하고 낮에 점심 약속을 나가고 그러기도 참 좋아요. 그리고 보통 은행 업무나 병원 업무는 회사원들 업무 시간이랑 겹치잖아요. 그래서 가야 하는데 가기 애매할 때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. 그럴 때 은행 업무나 병원 다녀오기도 편하다는 거. 그래서 이것도 장점입니다. 다섯 번째, 거절하고 싶은 클라이언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다. 상담 때 가격을 막 말도 안 되게 후려친다거나 말도 안 되게 급박한 일정을 요구한다거나 혹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무례하다거나 등 거절하고 싶은 클라이언트가 생길 수 있는데요. 이게 회사에 소속된 직장인이라면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일 텐데 둘러둘러 스케줄 핑계를 대거나 정중하게 가격을 맞춰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을 드린 후 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여섯 번째, 열심히 하면 많이 벌 수 있다. 고정급이 없다는 단점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반면에 이 일이 몰릴 때는 열심히 한 성과만큼 모두 다 제 거기 때문에 약간 돈독이 올라. 일곱 번째,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다. 저는 사실 눈이 무지무지 나빠요. 마이너스 11 정도라서 안경을 끼면 눈이 꼬막만해지거든요. 그래서 지금도 촬영하려고 하드렌즈를 꼈는데 평소에 집에서 작업을 할 땐 안경을 낀단 말이죠. 밖에 나가서는 도저히 안경을 낄 자신이 없더라고요. 너무 못생겨지니까. 그래서 눈 건조증이나 이런 거는 확실히 집에서 일을 하면서 많이 완화가 된 것 같고요. 그리고 사실 저는 화장하는 게 너무너무 귀찮아요. 물론 다들 아침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귀찮겠지만 저는 화장을 하면 무엇보다 밖에 나가서 턱을 괸 때 화장이 지워진다거나 밀릴까봐 신경이 쓰이고 그리고 알러지가 심해서 눈을 자주 비비는데 화장을 하면 눈도 조심조심 비벼야 돼서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. 그런데 집에서는 생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편해요. 그리고 그 밖에도 의자에 앉을 때 편하게 다리를 올렸다가 양반 다리도 했다가 그리고 랑이를 끌어안고 작업을 하다가 뭐 하면서 정말 편한 작업 환경에서 편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. 혼자 일하기 때문에 안경을 쓰고 일하건 무너져가는 몰골로 일을 하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. 하다못해 빤스바람에 앉아서 일을 해도 그래서 저는 편하게 일할 수 있다는 점이 마지막 7번째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여기까지 단점 6가지와 장점 7가지, 그러니까 안 좋은 점과 좋은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. 어떠신가요?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는지 모르겠네요.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하고 재밌는 정보 전달드릴 수 있는 영상 준비해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